시민들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믿는데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판단하실 때 가장 주요했던 것이 TV 토론회, 3차 TV 토론회였다고 다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TV 토론회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맡기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거 정말 큰일 날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면 정말로 큰일 해내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을 큰일 낼 사람과 큰일을 해낼 사람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되면 사람 잘 쓰면 된다? 본인이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사람을 쓰잖아요. 그거는 개발도상국의 시대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경제 살려야죠. 기후 위기 변화에 대응해야죠. 복지정책 만들어야죠. 4차 산업 만들어야죠. 정말 전문 지식과 행정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두 번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공약 이행률이 95% 이미 검증된 후보가 이재명이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정부는 안보에 너무 취약하다. 북한에 대해서 할 말도 못한다.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따져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만들어서 발사했을 때 보수 정권에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예의주시하겠다. 그 이상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더구나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 얘기하는데요. 선제 타격하면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국가인데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하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의식이 없다. 이것은 정말 왜곡된 사실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군사력이 몇 등인 줄 아세요? 아세요? 전 세계 군사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국방비만 해도 54조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편성했습니다. 54조는요. 일본의 국방력이 1년에 56조 씁니다. 일본과 거의 같은 국방 예산을 쓰고 북한의 1년 국가 예산이 50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79년도 한미일 미사일 조약은 미사일의 총 사거리를 180km 이상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사일을 만들어도 180km 이상 못 날아가게 만들어놨고 미사일 탄도의 중량을 500km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사거리를 무한대로 풀고 미사일 탄도도 무한대로 풀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예, 말로만 선제 타격 북한 운운하지 말고요. 조용하게 실력을 키우고 동북아 정세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외 외교다. 우리나라의 안보 튼튼합니다. 아직도 이재명인가 윤석열인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제 말씀 들어보고 동의하신다면 가족과 친구와 친구들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위에 총 10명의 대통령이 배출됐습니다. 흔히 말해서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총 7명의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권한 기간은 약 50년이 넘습니다. 또 우리 민주진영의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3명이었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집권기간 15년입니다. 여러분 50년의 보수정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바꿨습니까? 아니면 민주진보 15년 집권 동안 우리 민주당 정권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바꿨습니까? 김대중
문화 콘텐츠, IT 강국을 만들었던 정말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포함시켰던 정말 좋은 대통령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짠해집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그리워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퇴임 마지막 기간을 두고도 45% 전후가 나오고 있는데, 45% 전후가 나온 대통령은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야당 후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등에 이렇게 비참하게 칼을 꽂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는 말씀 안 드려요. 부족한 점도 많고 비판받을 문제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우리 정부가 강구했던 문제는 부동산 억제 정책을 공급으로, 우리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채택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규제와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억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공약을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조합에서 요청한다면 500%의 용적률을 보장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정책으로 중점을 찍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의 용적률을 보장하게 되면 세대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 세대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에게도 분양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현안입니다. 근데 세입자들이 주로 전세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분양권이 있어도 집을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특단은 뭐냐? 10년 동안에 분양권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임차인들은 그냥 전세로 살게 해주고, 10년 동안에 본인이 자본이 생겨서 집을 살 때, 집값을 이제 만약에 20평대를 5억에 일반 분양을 받았어요. 10년 후에 그 집이 10억이 됐어. 그래도 세입자들은 최초의 분양권으로 그 집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의 대전환이다. 조합원들도 이익이 가고 세입자들도 외면하지 않은 부동산의 대전환, 이재명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인왕시장에서 유세를 처음 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3년 가까이 코로나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아서 최대한 선거 기간에 주민 여러분들에게는 소음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유세를 절제하고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선거 이틀을 남겨두고 우리 인왕시장 유진상가 상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과 자영업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50조의 추경을 마련해서 이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손실 보상을 이재명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손실을 100% 책임질 수 있도록 172석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더불어민주당 180석 만들었는데 니네들 이번에 18조밖에 못 만들었잖아. 니네 정부 기재부가 막아서 결국 18조밖에 못 만들었잖아.
이렇게 불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기재부에서 반대하게 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통해서라도 50조 예산 만들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50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은 꼭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희한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윤석열 후보 일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21살 때 신검을 받았는데 오른쪽 눈이 0.1, 왼쪽 눈이 0.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1, 0.8 시력 차이가, 양쪽의 시력 차가 0.7이 났어요. 그걸 부동시라고 그래요, 부동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군대 면제받아도 불법 아니죠. 그럼 괜찮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윤석열 후보가 사법고시를 9번 떨어지고 32살에 검사 채용이 됐어요. 검사가 채용될 때 신체검사 기록표를 냅니다. 신체검사 기록표를 낼 때 0.1, 0.7 했던 시력이 오른쪽 0.1이 0.5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 임용 때는 정상으로 판단이 돼서 검사 임용이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2살에 다시 검사 재임용했는데 그 오른쪽 눈이 0.5에서 0.6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이를 먹으면서 시력 좋아지는 거 보셨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시력 좋아지는 법을 국민들에게 공개해라!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군대 갔을 때 그 시력을 조작해서 군대를 뺐다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대문 유권자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시력 조작에 군대 면제 문제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것이 맞겠죠? 거기에 답하지 못하면 대통령 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정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윤석열 후보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3월 9일 본선거가 남았습니다. 혹자들은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의 투표다, 이재명으로 표가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쪽 당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3월 9일 저쪽 당 국민의힘의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투표를 시키겠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친지, 가족, 친구분들한테 투표 안 한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3월 9일 꼭 투표해서 이재명 후보 반드시 당선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로 이겨요. 8%로 이겨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궁금한 거 있을게요.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요, 여러 가지 의혹, 통장 잔고 의혹 있죠? 네, 통장 잔고 의혹, 그리고 수사 무마 의혹도 있습니다. 네, 병역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너무 많은 저분들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요새는 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은 말씀은 안 해도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법치를 위반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제 다 알잖아요. 3월 9일 이 많은 윤석열 후보의 하자와 내로남불에 대해서 친구와 가족과 친지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3월 9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제발 멈추지 마.